15번은 좀 어려워요. 15번은 계속범의 경우에 실행행위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하죠. 우리가 1조 2항에서 이쪽 이거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오른쪽 칠판에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저는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1조 2항 원래 행위시법에 의하는데 행위를 할 당시에는 범죄였지만 재판을 할 당시에 범죄가 안 됐을 때 이때 면소 판결한다고 했어요. 이것은 행위가 끝나고 나서 행위 후에 형이 폐지됐을 때 즉 더 이상 처벌하지 않는 걸로 됐다는 게 행위 후에 행위가 끝난 후에 폐지됐을 때 얘기예요. 그랬을 때 1조 2항이 적용되는 거예요. 예컨대 자, 이 사람이 A라는 행위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종료. 막 범죄 행위를 하고 끝났어요. 그 끝나는 시간이 1시간짜리도 있고 3일짜리도 있고 뭐 그 행위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 형법에서 바라보는 행위.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법이 변경됐다. 폐지. 이때에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행위가 종료되었을 때 이게 하나의 행위예요. 이게 한 개의 행위. 이게 절도 같은 것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바로 끝나죠. 시작해서 가져가는 순간 바로 끝나고 어떤 감금하는 행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해서 끝나고 아무튼 그 장단의 차이는 있을지만 우리가 형법적으로 이걸 평가했을 때 한 개의 행위다. 그리고 그게 종료됐다. 종료된 이후에 형이 폐지됐다. 그 무죄로 이제 더 이상 처벌하지 않게 됐다. 그렇다면 1조 2항에 따라서 그 사람 면소 판결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행위를 여기서 시작을 했고 여기서 법이 변경, 폐지됐어요. 근데 행위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어요. 종료. 이런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하나의 행위예요. 행위를 여기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끝났다. 이게 한 개의 행위. 그러면 이것은 행위 후에 형이 폐지된 경우가 아니죠. 행위 후에 폐지된 게 아니라 행위 전에 폐지됐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행위시법 1조 1항 1조 2항이 아니라 1조 1항이 적용된 얘기예요. 그냥 이건 무죄 판결이에요. 앞에는 면소 판결이지만 이건 그냥 행위할 당시 행위 당시는 이쪽 아닙니까? 아니에요. 행위가 언제 있었냐는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돼요. 종료 시점. 행위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행위 당시에 구속 요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죄 판결을 하는 것이지 1조 2항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 대표적인 게 포괄일죄예요. 포괄일죄는 이걸 하나의 행위로 봐요. 여기서부터 쭉 여러 가지 상습으로 아편을 흡입했다. 그게 행위의 단일성이 인정이 되면 포괄일죄가 되고 여기서 종료한 거기 때문에 종료 당시에는 구속 요건이 없으니까 1조 1항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게 포괄일죄. 그런데 여기에서 예외가 계속범이에요. 자, 계속범도 포괄일죄의 한 종류예요. 계속범은 포괄일죄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계속범은 포괄일죄에 해당해서 이 포괄일죄의 법리가 다 적용되지만 이 한 가지, 지금 이 지문 한 가지만 우리 판례가 달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여기서 변경될 때, 법이 변경될 때 이 법이 변경되기 전의 행위는 처벌한다 라는 부칙조항, 경과조항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여기서 지금 변경됐잖아요. 이 포괄일죄에서 변경될 당시에 이 법 시행 전에 있었던 행위는 처벌한다 라는 부칙조항을 뒀다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아니잖아.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아니라 법 시행 이후의 행위예요. 이쪽에다 초점을 두면 안 돼요, 여러분. 이쪽에 초점을 두면 이게 그냥 이건 쪼갤 수가 없고 포괄일죄라는 건 절대 쪼개질 수 없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확정 판결이 있을 때만 쪼개지는데 그건 나중에 배우고 원칙적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은 포괄일죄는 절대 쪼개지지 않는다. 이게 그냥 한 개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시점이 초점이 아니라 이 시점을 초점으로 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전의 행위는 없어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만 있는 거지. 법 시행 이후의 행위. 따라서 부칙 조항에서 법 시행 전의 행위도 처벌한다. 이런 규정을 뒀다 하더라도 포괄일죄는 그 부칙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칙 조항에 어떤 처벌을 받지가 않아요. 그런데 계속범은 예외란 얘기예요. 계속범은 이 중간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한다라는 규정이 있으면 쪼개지게 돼요. 포괄일죄는 원래 쪼개지면 안 되는데 쪼개지게 돼요. 이건 이제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학설에서는 상당히 비판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이 포괄일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계속범을 알아야 돼. 어쨌든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 일단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암기한다면 포괄일죄는 경과 조치를 둔다 하더라도 행위 전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가 없기 때문에 경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계속범은 포괄일죄이기는 하지만 경과 규정이 적용이 된다. 따라서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는데 법이 여기서 바뀌었다라면 경과 조치로 부칙 조항에서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는 처벌한다라는 경과 규칙을 뒀다라면 쪼개지게 돼서 이게 전의 행위가 돼서 이거 처벌받고 구법으로 처벌받고 이 행위는 신법이 적용되게 된다는 얘기. 이렇게 쪼개져서 포괄일죄와 계속범 차이예요. 이건 이제 계속범을 물어보고 있죠. 한번 봅시다. 15번에 계속범의 경우 이게 동그라미를 쳐주시고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래 그래요. 그게 원래 맞는데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 부칙 조항에 이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 원래 전의 행위가 없는 건데 계속범은 전의 행위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종전의 구법 규정에 의한다라는 경과 규정을 두고 있다라면 행위 전체에 대해서 개정법 아니다. 계속범은 쪼개지게 된다. 따라서 이 부칙에 있다라면 첫 번째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하게 되고 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하는 걸로 행위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된다. 계속범만 이렇게 예외이다. 기억합시다.